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박명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당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너무 지금 많이 먹고 있는 그런 먹방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는 식단도 또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독소를 피하는 식단 5원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독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튀기고 굽고 볶는 요리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진다. 이 공통적인 특징은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고온에서 요리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대표적인 쉽게 생각하는 것이 빵이라든가 커피 같은 거, 특히 이제 원두 같은 경우 보면 색깔이, 원두는 흰색인데 고온에서 계속해서 볶다 보면 색깔이 짙은 갈색으로 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풍미와 향과 맛을 좋게 해주는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 많이 만들어진 당독소는 우리가 맛과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먹방 시대에 이런 음식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단백질에 들러붙기도 하고 DNA 같은 데 들러붙기도 하면서 대사를 망가뜨리고 기능을 망가뜨리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만들어낸다. 가장 쉽게는 안구건조증 같은 거, 우리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들이 1차적으로 당독소가 쉽게 미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뇨라든가 혈당이 높으면 당연히 당독소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당독소는 개념이 오늘 먹어서 오늘 축적된 것이 당장에 어떤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 누적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되게 언제냐?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당독소는 엄청난 데미지를 우리 몸 안에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당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똑같은 요리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당독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리법을 바꾸는 겁니다. 튀기고 굽고 볶는 요리가 아니라 데치고 삶고 이게 찌는, 이게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요리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면 얼마나 당독소를 줄일 수 있느냐. 사실은 당독소가 튀기고 굽고 볶게 되면 요리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경우는 수십 배, 수백 배의 당독소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원래 그 소재가, 음식 소재가 가지고 있는 당독소 이상을 넘지 않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은 튀기고 굽고 볶는 방법이 아니라 찌고 삶고 데치는,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당독소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고, 그래서 조리법만 바꿔도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예를 들면 닭가슴살 같은 경우가 1000 정도 되는데 이거를 구워서 먹게 된다 그러면 5000 정도, 5배 정도의 당독소가 올라가게 되고, 계란 같은 경우에 삶은 계란이 90 정도가 되는데 후라이를 하게 되면 2700 정도, 거의 30배 이상의 당독소가 요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리 방법만 바꿔도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가공된 식품이라든가 쌀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제 탄수화물들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혈당이 150, 180, 많게는 200도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간 이 혈당은 우리 몸에서 곧바로 대사되는 과정에서 당독소를 만듭니다. 이게 왜 혈당이 올라가면서 당독소를 만드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면 올라간 거를 우리 몸에서 다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상대적으로 당독소가 잘 안 만들어지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남아도는 혈당이 결국은 당독소로 다 전환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몸 안에서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당연하게 우리 몸에서 당독소를 많이 만드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내고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야채라든가 식이섬유를
같이 드셔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를 조절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을 해줘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한 이 음식에 들어있는 당독소가 흡수되는 것을 또 막아주기도 하고, 야채에는 식이섬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라보노이드라든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또 당독소가 흡수되는 걸 막고 당독소를 또 붙잡아 가지고 배설시키는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야채라든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을 드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만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그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것은 당독소만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유해 세균들이 증식하는데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는 장의 균총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장의 먹이 사슬의 패턴을 바꾸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지 않는 식이섬유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는 것들을 같이 드시게 되면 정상적인 균총들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도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육류의 섭취를 줄이자입니다. 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이 고기 육류들에는 기본적으로 당독소가 높습니다. 그걸 또 요리까지 한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같은 경우에 한 7,000, 치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요리냐에 따르지만 한 7,000에서 8,000 정도 되고요. 가장 당독소가 많은 음식은 뭐냐? 베이컨입니다.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한 92,000 정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당독소가 요리하는 과정과 이 육류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자제하고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것은 사실은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음식을 상당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불포화지방산 과량 섭취를 피하자. 우리는 이제 포화지방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들어요. 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그래서 심장 질환을 일으키고 그래서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불포화지방산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포화지방산보다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 이중결합이 그 활성산소라든가 여기에 아주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왔을 때 우리 몸에서 열심히 지금 백혈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싸우면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불포화지방산이 많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세포막을 또 파괴하고 세포막에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또 깨지면서 또 지질독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연속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몸을 더 악화시키고 힘들어지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는 당독소가 한 12,00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참기름은 한 21,000 정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치죠.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것이 녹차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10,000배, 20,000배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당독소를 없애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저희가 이제 동물 실험도 해봤고 임상 실험도 해봤는데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이 효과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아미노산이 당독소를 붙잡아 가지고 배설시키는데 아주 최고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근데 일반 유산균들은 그 효과가 없지만 당독소를 아주 탁월하게 하는 분해하는 그 유산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걸로 저희가 이미 2번의 임상을 거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독소를 또 해독하는 또 좋은 것들은 또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항산화제 식품 같은 거 아니면 뭐 글루타치온이라든가 뭐 비타민C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보완하는 것은 당독소를 해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식단의 5원칙을 지키면서
너무 과하게 식사하지 않으면서 소식을 하면서 요리 방법을 바꾸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당독소를 개선시키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